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15억대고요. 토지 면적은 약 5,000평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2억대까지 내려와 있어서 평당가로 환산하게 되면 5만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물건 내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성남 2024타경 58079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2억 5,400입니다. 매각일은 9월 7일 월요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4,970평, 5,000평 정도 가까이 되고 있죠. 감정평가서에 있는 토지 면적을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필지들이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총 5개 목록으로 감정평가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9개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죠.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도로 공사도 된 것 같고요. 임야를 이렇게 깎아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현황조사서 보시면 집행관 방문했을 때 점유자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개발을 위한 토목 작업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 인접 부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음 이렇게 현황조사서상으로는 나타나 있고요. 물관명세서 보시면 어떤 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요.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대부 주식회사, 그러니까 서울시 산림조합의 승계인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도를 보시면요. 좌측으로는 이제 경기도 광주시 내가 있고요. 여기가 경강선이죠. 초월역이 있고 곤지암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역에서는 차로 한 20분 정도 이상 가야 될 거리로 보여지죠. 카이비로 보시면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위치하고 있고 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야를 이렇게 깎아낸 것으로 보이죠. 네, 로드 보시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네요.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작은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로드 뷰상으로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돼 있었고 펜스가 쳐져 있네요. 보시면은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마을 주민 비상 상황 발생 시 통행 불가로 생존 위협 발생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 토사가 이렇게 도로가 쪽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 민원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억 2천만 원에 대한 유치권 성립이 될 거냐? 물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공사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해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으면 그 수급인은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이러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사금 채권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거죠. 그러면 독립한 건물의 기준은 뭐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로드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 로드뷰가 작년 겁니다. 1년 전 거.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공사를 계속 진행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 안 되는 거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판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토지의 기초 파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장차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하에 약 1283개의 콘크리트 기초 파일이 항타하여 삽입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목공사는 지목이 과수원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사건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 파일 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각 토지에 관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토지와 결련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결련성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결련성은 유치권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립한 건축물이 없더라도 이렇게 아파트를 앞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그 집안이 너무 부실하거나 또는 기초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를 공사하기 위한 도급계약이었고 토지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하면 결련성이 인정된다.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유치권은 쉽게 판단할 여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유찰된 임야의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된 이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이죠. 근데 공사한 업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유치권 성립하면 낙찰자가 금액을 부담해야 되고 낙찰 금액 외에 추가로, 성립하지 않으면 낙찰 금액 그대로만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요점, 독립한 건물이 아니었고 도급계약의 내용이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성립되지 않지만 공사의 도급계약의 목적과 주된 내용이 토목공사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독립한 건물이 없더라도 토지에 대한 공사가 있었고 토지를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물건 소개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과 함께 입찰 절차 또 유치권자에 대한 점유관계 해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 상담 전화 또는 아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